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을 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한미연합사령부 측 인사들과 5대5 소인수 환담을 갖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야외 기동훈련 체계 확장 억제 연습 정례화 등을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당선인이 별도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캠프 험프리스는 유엔 군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미 8군과 제2보병사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로 평가됩니다. 자,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해왔던 윤 당선인이 그간 전례 없던 당선인 신분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는데요. 자, 오늘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 측 인사들과 5대5 소인수 환담을 갖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야외기동훈련 체계 확장 억제 연습 정례화 등을 논의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 같은 의제들을 지속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셨을 소인수 회담, 소인수 환담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설명해 드려야 할 듯한데요. 소인수 회담이란 말 그대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회담을 하는 형태로 제한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한두 명의 배석자가 정상과 함께 앉아 진행하는 단독 회담과는 달리 주요 의제에 대해 관련 핵심 당국자들을 배석시켜 집중 회담을 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확대 회담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이슈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지만 소인수 회담에선 특정 분야로 주제를 좁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령관실에서 소인수 환담을 가졌는데요. 환담에는 윤 당선인 측 인사 5명과 한미연합사 측 인사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선 윤 당선인과 김성한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 김태효 인수위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인수위원,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고요. 한미연합사 측에선 럭 캐머라 사령관과 김승겸 연합사령부 사령관, 크리스 코르소미 대사대리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의제가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연례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폐지되거나 축소돼 실시됐었는데요. 3대 연합훈련으로 꼽혔던 키 리졸브 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축소됐습니다. 전쟁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던 대규모 기동훈련인 북수리 훈련은 2019년 폐지되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훈련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4월 중순 시행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연합훈련 역시 예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약화를 걱정하시는 보수파 진영에선 늘 이 같은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비판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한미동맹 약화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력하게 피력한 것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소인수 환담 자리에서 연 2회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와 야외 기동훈련 재개 등을 통해 확고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 하반기부터는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윤 당선인 측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 재가동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등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만약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가 재가동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 대응 방안으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비원비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적 대응으로 꼽히고 있죠.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즉 TTX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하고 토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연습 절차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포리너 페어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단 2차례 실시된 TTX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미 간 국방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과 기술 협의체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우주 등 분야에서의 신기술 공동 개발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환담에 참여했던 이종섭 인수위원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5대5 소인수 회담에서의 논의된 각종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소식을 반가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 북한은 김정은의 현장 지도하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지요. 그 후에도 북한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결국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습니다. 특히 2018년에 체결된 9.19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 정찰이 금지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합의는 북한의 최대 무력인 핵무기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비행정찰 기능을 무력화해 출발부터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게다가 야외 실기동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사라지고 우리 군의 기강회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북한이 연쇄 도발로 9.19 합의를 사문화했으므로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군사력의 약화와 안보 판탄을 보는 이 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이미 다량의 핵탄두와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북핵 미사일 대응 수단부터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삼축 체계를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즉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늘 강조해왔던 것이기도 하죠. 제밖에 외교적으로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국방 안보와 관련한 외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재개로 인한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삼축체계 가동을 비롯한 단호한 대응 이거 한 가지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외교적 노력 이 투 트랙으로 북핵을 폐기해야만 힘으로 지키는 평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김정은 눈치 보기였습니다. 이런 저자세의 대북 정책이 불러온 안보 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길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